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죠. 참 네. 당혹스러운데요. 그런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과 법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법률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어려워요. 법률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재밌고 쉽게 풀어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어려운 법률 네. 이야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살펴볼 첫 화제 판결은 바로 이겁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목욕탕의 탓이 아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한 여성이 어머님과 함께 이제 목욕탕에 찾았다가 세신한다고 하죠. 이제 세신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욕탕 내에서 이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넘어져서 결국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네.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보름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거든요. 사실 그 부상 정도가 뭐 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여성이 이제 나는 억울하다. 목욕탕의 책임으로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으니 네. 목욕탕 측은 나에게 1,855만 원을 나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냈지만 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목욕탕이 이 여성이 이제 넘어지지 않을 그 주의 관리 의무까지는 있지 않다라고 본 건데요. 선뜻 이해는 가지 않는 판결이에요, 사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무조건 주인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사례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번은 어쨌든 다치신 정도를 보면 입원까지 했는데 그러면 목욕탕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결 근거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네.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이제 우선은 판단을 했지만 사실상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넘어진 다음에 그 세신을 끝까지 받았어요. 네. 끝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음. 자기 스스로 걸어서 이제 집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는 네. 그 정도의 인과관계까지는 없는 것 같다. 네. 스스로 이제 사실 세신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압박이 가해지는데 네. 그걸 참을 정도라면 그 골절상이 과연 그때 발생한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보름 동안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름간의 입원 기간, 상해 위증을 생각할 때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보름 정도면 뭐 전치 1, 2주 정도인데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상해 정도고요. 네. 사실 뭐 법원에서도 이제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다는 거는 인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해가 경해서가 아니라 그 손해가 발생한 것과 그리고 어쨌든 목욕탕 측의 그 주의 의무 간에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네. 결코 이 상해를 경하다고는 볼 수 없죠. 목욕탕이 이제 시설 측면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뭐 분명하게 배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례가 좀 다른 건데요. 네, 이 사례의 경우는 또 다친 여성이 참을성이 없어서 재판에서 뭐 패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고 쉽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이 여성이 만약에 넘어져서 음.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바로 만약에 아팠다면 그 목욕탕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알고 어쨌든 배상 책임이 조금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참아서. 여성이 네. 세신을 받으면서 끝까지 꾹 참았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성에게 손해가 되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넘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셨거나 이렇게 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네. 다른 그 작업 일을 하다가 그렇죠. 네. 이제 네. 세신을 마치고 갔으니까 그게 그때 다쳤다고 볼 수 있느냐. 참았던 것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좋지 못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네요. 예. 이쯤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과거 법원의 판단도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유명한 판결이 있다고요? 네.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네. 탈의실 내에서 그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그 물기에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역시 골절상을 입어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목욕탕 측에 내가 미끄러져서 이만큼 다쳤으니까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욕탕 측의 주의 의무를 이제 인정을
조정을 어쨌든 해서 네. 약 326만 원 정도 이제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했고요. 2심에는 올라가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326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 더 이제 인정이 돼서 500여만 원 가량 어쨌든 그 손해를 보상받은 그런 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물기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양 변호사님이 뭐 안전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목욕탕에서 뭐 안전사고 예방법 이런 건 여쭤볼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법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상식이 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좀 이런 판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음. 것처럼 내가 넘어져서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네. 목욕탕 측에 그걸 알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알려서 그 필요한 어쨌든 응급조치들을 다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야만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입증이 나중에 되는 거죠. 네네 입증 부분이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즉시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친 손해와 어쨌든 목욕탕 측의 주의 의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밝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분들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얽힌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다룬 영화가 크게 주목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한 남성이 질환을 앓고 있어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좀 그 정신 수용 시설에 이제 그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좀 의아한 것이 스스로 인신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 네. 이 입원은 내가 자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위법한 것이니만큼 나를 퇴원시켜 달라 하고 이제 신청을 냈는데요. 과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까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입원 자체가 위법이다. 예. 그러니까 즉시 그 남성을 퇴원시켜라라고 해서 어쨌든 부모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강제 입원을 당한 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렇게 이를 제기할 정도면 사실 뭐 정확히는 또 모르겠으나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실 분인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병원에서 이렇게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그 현행 정신보건법을 보면요, 뭐 자의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든지 긴급 입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보호 의무자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건데 그 조건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보호 의무자 2명,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죠. 음. 그리고 그 의사 한 명의 진단만 있으면 내가 정말 강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걸 위조한다든지 조금 허위로 발급받아서 이렇게 강제 입원하는 사고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강제 입원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 실태를 짚어볼까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정신질환자 입원자가 8만여 명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73.1%가 강제 입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절반도 훨씬 넘네요. 정말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정신보건법에 너무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한 번 또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도 어렵잖아요. 일반 병원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규정을 보시면 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원을 하면 최장 이제 6개월까지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6개월까지는 어쨌든 한 번 입원이 되면 그냥 쭉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이 사람의 입원이 적법한지, 과연 앞으로도 더 입원을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한 입원 일수가 6개월이 넘는 197일이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해 정도가 굉장히 크죠. 정말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강제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이렇게 시설에 정신병원 시설에 맡겨진다. 못 나온다. 그러게요.
근데 앞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이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그럼 우리보다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73%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3%에서 한 30%, 많아야 30% 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제 입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이렇게 강제 입원이 성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입원 일수가 긴 건지 그 그러게요. 이유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강제 입원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강제 입원을 사람을 시킬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지원금이 나옵니다. 네.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나의 부담은 줄어들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강제 입원이 이렇게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뭐 재산 상속을 둘러싼 뭐 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뭐 정신병원에 가두어 놓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혹은 네. 뭐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건수가 많고 많이 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도 개선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여성이 뭐 어머님의 체크카드를 쓰고 싶어서 네. 자기를 입양해서 길러준 어머님에 대해서 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실제로 강제 입원시켰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저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제 입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후에 좀 그 시설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강제 입원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심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입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후견인 제도를 마련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 입원을 시킨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좀 감시 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측도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환자인 경우만 받아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야 뭐 환자가 오는 거를 반길 수 있으니까 좀 거르지 않고 무조건 그렇죠. 받고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좀 양심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